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두 번째 개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의 그 해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판별식에 대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 것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x축과 2차 함수가 아니라요. 일반적인 직선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관계를 좀 해석을 해볼 겁니다. 일단 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더라도 얘들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갈 수만 있다면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논리도 똑같고요. 막 그렇게 새로운 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련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직선. 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도 했고요. 그럼 이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걸로 배웠습니다. 이때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도 결국은 이제 2차 함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보려면 동류항의 계산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럼 얘는 x의 제곱의 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그냥 x의 1차 식으로만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1차 함수하고 거의 같은 표현처럼 사용이 되기는 하죠. 자, 근데 자,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선. 이 직선 중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얘들은 1차 함수로 가능해요. 근데요, 얘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하면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은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직선에 대한 것 중에 1차 함수에 대한 것만 떠올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제가 또 심도 있게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거는 1차 함수라고 안 합니다. 직선이긴 직선인데. 그래서 직선은 곧 1차 함수다. 띵 틀린 거예요. 1차 함수는 직선이다. 이건 맞아요. 알겠지?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한 관계를 보기 위해선 2차 함수를 또 하나 갖고 와야 되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볼게요. a가 0보다 크더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죠?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가 y는 mx 더하기 n으로 표현되는 1차 함수라면 직선이라면 2차 함수하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식이요, 여기에 나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걸 내가 2차 함수인 fx라고 두고요. 그리고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걸 직선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개가 같다라고 제가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얘를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m의 x가 될 거고 c-n이라고 하는 걸로 되겠죠. 자, 그 직전에는 또 이런 게 되는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뺀 게 되겠죠. 그치? 자, 요거를 좀 기하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깊이 있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하나만 예시를 들 거야. 여러 개 다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뺀대요. 그 말은 얘들이 결국 얘도 함수값이고 얘도 함수값 아니에요? 그럼 이런 느낌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이 x좌표에서의 함수값에서 똑같은 x를 대입한 이 함수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지. 그치? 그럼 그게 뭐냐면 요걸 나타내요. 요거. 돼요? 자, 다시 2차 함수에다가도 내가 똑같은 x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걸 넣어요. a 안 되겠다. 똑같은 문자니까 뭐 그냥 1이라고 넣어요. 어떠한 숫자든 상관없어. 1을 넣었어. 그랬더니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여기 1 넣었을 때 그 값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1 넣었을 때 그 값이 되겠죠. 자, 근데 그 값, 그러니까 요렇게 요 빨간색 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건데, 그게 이렇게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봐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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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다가 어디가 0이 돼요? 그렇지, 요게 되는 거야. 됐어요? 또 여기에서 여길 빼는 거죠. 여기에서 여길 뺐다는 건.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어쨌든 얘는 부호가 음수일 거고. 자, 그러다가 뭐가 돼요? 또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빼면 0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얘가 곧 2차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이 교점이 이 방정식의 뭐가 될까요?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요, 곧 뭐가 된다?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실근. 괜찮죠? 지금 설명했잖아. 여기에서 여길 뺀 거라고요, 요게. 근데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뺐을 때 얘들은 0이 아닌데 요 지점은 0이 된다고. 그리고 요 지점도 0이 된다고. 근데 그 지점을 기하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 노란색과 흰색의 교점이었더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해는, 실근은 2차 함수와 직선의 뭐랑 똑같겠구나? 교점이랑 똑같겠구나. 됐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접합니다. 접해요. 자, 접한다는 건 요 접점이 딱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값들은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이 뭐가 되는 게 중요해? 0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요 교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실근을 나타내는구나. 그치? 자, 그럼 하나만 더.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1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럼 얘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요. 뺐더니 줄어드는 것 같더니 얘는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얘는 0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교점이 없다는 얘기면서 실근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2차 함수하고 기존에 있던 요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같다라고 논 새로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건 접하거나 관통했을 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교점으로 따지면 얘는 뭐 하고 있고? 접하고 있고, 얘는 만나지 않고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저 새로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따지면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요. 얘는 0이 돼야 되고요.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땐 논리적으로 2차 함수와 이 직선을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고요.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을 꺼내고 이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은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풀이 과정에 선생님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맞아, 똑같아.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좀 심화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얘를 지금 그냥 0이라고 놨는데 이렇게 뺀 거를요, 제가 새로운 함수로 한번 놔볼게요. 얘를 hx.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다 통하는지. 자, 여기에서 여기 뺀 거를 새로운 함수로 놓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제가 hx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 x축이 있고요. hx를 내가 연두색으로 그릴 건데 잘 봐. 빨간색이 그대로 여기 오면 됩니다. 잘 봐요. 한 요 정도 길이였어. 요 정도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자, 요 정도 길이였어.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0이 됐어. 그지? 그 다음은 주황색이 이렇게 길이들이 쭉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다가 어디에서 0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요 뺀 것들만 새로 생기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그걸 그려보잖아요. 아, 잘못했네. 빨간색이 여기 넣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뭐야? 새로운 2차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hx라고 하는 새로운 2차 함수가 생겼고, 이 2차 함수도 결국은 얘를 0이라고 놔버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 요 실근이 존재하는 게 여기서의 교점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가는 거라고요. 알겠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건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아주 나중에 뭐 적분이라던가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아이디어고요. 그래도 지금 이해는 되잖아. 요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뺀다는 건 요것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네. 함수값들의 차이가. 그걸 내가 막대기라고 한다면 그 막대기들만 쭉 밑에다가 붙이게 되면 요러한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걸 통해 이게 새로운 연두색 함수가 생긴 거고, 얘도 결국은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x축과 2차 함수와의 관계랑 똑같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 똑같잖아요. 결국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요 교점이 결국 새로운 2차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완벽하게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만 좀 해보면 여기에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푼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고 식을 세워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한쪽으로 옮겨. ax제곱 더하기 b-m x 더하기 c-n은 얼마? 0이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 얘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판별식이 0이라면 직선이 2차 함수에 접한다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만나. 알겠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 거예요.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했네. 만난다는 건 뭐도 포함해? 접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판별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3x 더하기 2k라고 한번 세워보자. 그럼 왼쪽으로 이항해요.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k는 0이더라.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얘는 d 25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25 더하기 4k가 0보다 크겠죠. 맞니? 4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5보다 크기 때문에
K는 아이고 여기 등호 뺐네요. 여기 등호 여기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똑같아. 풀이법 똑같아. 요거 하나 추가된 거야. 얘만. 그래서 만난다라고 했으니 접한다는 거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관통하는 것과 접하는 것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제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또 뭐야? 만나지 않는다고 했네? 만나지 않는다. 그럼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실제로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을 해보면 얘는 위로 블록이잖아.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직선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형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판별식을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k는 x 빼기 k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왜냐면 왼쪽으로 넘겨도 돼. 근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 선생님은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겨서 해보겠습니다. 2x 제곱에 플러스 8x 넘어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5는 그리고 0을 여기에 붙이나 똑같잖아. 이렇게 풀어줍니다. 됐겠죠? 근데 얘는 짝수네. 짝수에 대한 판별식. 자,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되겠다. 근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만나지 않아. 작아야 돼. 자, 16 더하기 4k가 되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더라. 그럼 4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그럼 k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겠죠. 자,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실수 많이 나와. 여기가 이제 k축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근데 얘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건 빠지고. 근데 그들 중에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얘보다 더 작은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제일 크지만 얘보다는 더 작은 거야. 그런 정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돼요? 이거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실수하는 친구들 많은데 안 됩니다. 알겠죠? 음수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얘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0이 있겠고. 맞지?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뭐 얘가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관통하거나 이거에 대한 건 충분히 여기 판별식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으니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개념으로 갑니다.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어디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냐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있겠고 그 다음 또 위로 블록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첫 번째 가능성 x의 범위를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최소값은요. 미니멈이라고 해서 요 m을 작은 걸로 쓰고요. 소문자. 맥시멈은 최대값. 그래서 얘를 이렇게 최대값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는 얘는 최소값을 갖죠. 얘도 똑같아. 실수 전체에서는 무슨 값을 가져요? 얘는 최대값을 가져.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범위야, 범위. 범위가 달라질 땐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질 거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범위로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범위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위와 아래를 똑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양 끝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게 될 건 양 끝점이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만약에 x의 범위가 여기 이렇게 그냥 가상의 x축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이 구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 범위에서 어디에서 최대가 생기죠, 지금? 왼쪽에서. 얘가 최대값이고요. 오른쪽에서 무슨 값이 생겨? 최소값이 생깁니다. 자, 위로 볼록일 때는요, 왼쪽과 오른쪽을 하면 얘는 여기서 최소값이 되고, 얘는 무슨 값? 최대값이 생기는 거야. 됐어요? 자, 또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도 양 끝점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x의 범위를 이제 여기라고 한다면 요 안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치?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에서 생겨? 오른쪽에서 생겨요, 그냥. 오른쪽 끝. 얘도 최소값이 왼쪽 끝에서 생겨요. 자, 위로 볼록일 때는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요. 여기서 무슨 값을 갖니? 최소값을 갖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유형으로 제가 그린 거니까 그냥 2번이라고 표현만 할게요. 자, 2번은 어떤 거냐?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자, 얘도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요, 얘는요, 어떻게 하면 돼? 뭐 왼쪽이 최소값이든 뭐 최대값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각각 무슨 값과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거야. 왜 그러냐면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없죠. 일정하게 얘는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고,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얘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된 범위 내에서 만약에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면 양 끝점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A부터 B까지의 범위에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 X의 범위가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떤 값? 그렇지. F의 A와 F의 B를 구한 다음에 이것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아주 사이좋게 그냥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대칭축을 포함해요. 자, 얘도 세 번째. 대칭축을 포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요거 하나만 제가 딱 떼어가지고 올게요. 그냥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칭축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래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부터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체킹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딘지가 판단이 됩니다. 어디가 될까요? 최대값은 여기예요. 얘는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선생님, 이거 값을 안 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시나요? 왜 그래? 2차 함수는 대칭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멀어진 거리를 따지시면 됩니다. 요것과 요거에 대한 걸 비교하시면 돼요. 자, 얘보다는 얘가 더 어때? 멀리 있지.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라면 여기서 땅 하고 똑같이 출발해요. 그럼 얘가 요만큼 올라간 거랑 얘가 더 오래 올라간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시간이라고 따진다면 땅 출발해서요, 똑같은 시간만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시간이 더 긴 거잖아. 그럼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요, 무조건 2차 함수에 대칭축을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 대칭축으로부터
A와 B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응? 만약에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왔어. 똑같아. 얘가 B야. 응? 그럼 최대값이 어디가 되고요? 얘와 얘가 되고요. 최소값이 어디가 돼? 여기가 되는 거야. 괜찮죠? 무슨 말인지? 뒤집어져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양 끝점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양 끝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띠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요, 양 끝점이 사이좋게 나눠 가질 거예요. 그냥 양 끝에 있는 함수값 구하면 그 둘 중에 하나 최대값이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최소값이야. 근데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대칭축에 있는 그 값이 최대나, 만약에 여기 뒤집어져 있으면 얘가 최대가 됐겠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면 얘는 최소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값 중에 하나가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칭축을 포함한다는 건 무조건 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최소값이나 최대값이야. 알겠니?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따지라고요? 기하적으로. 거리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어쨌든 이걸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A부터 B까지에 대한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 끝점과 어떤 값? 대칭축에 해당하는 X값을 대입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3개 다 대입해. 그럼 그 3개 대입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가 될 거고요? 최대값이 될 거고, 제일 작은 게 뭐가 될 거예요? 최소값이 될 거야. 또 하나의 풀이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대칭축으로부터 멀어진 거리, 그거에 따라 어떤 하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양 끝점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다. 대칭축으로부터 멀어진 정도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양 끝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양 끝점을 포함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이거 나중에도 한번 더 나올 건데,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일단 대칭축은 포함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굳이 따지자면 X라고 하는 게 A부터 B까지인데, 이렇게 양 끝에 등호가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어. 그러면 요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보세요. 수학에서는요, 최대값이 있다, 없다 라고 딱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건 함수값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정할 수 없는 것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옛날에 방정식 보면요, 그 방정식의 근을 특정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없다라고 딱 표현을 해버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얘 한번 볼까요? A부터 B까지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래.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네. 선생님, 여기 A라고 하는 그 함수값은 당연히 안 되지만요, 얘가 만약에 이제 10이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선생님, 그거보다 바로 작은 거, 그게 최대값이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얼마? 전 9.9요. 어떤 친구는 또 그래요. 9.99요. 누군 그러는 거야. 야, 10보다 작은 제일 큰 건 9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9.99999 이렇게 계속 갈 거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로 가요. 최소값도 그래.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보자. 요 b에 대한 함수값이 1이었어요. 그럼 1보다 커야 돼요. 그지? 얘보다 커야 돼. 선생님, 저는 1.1이요. 1.11이요. 111이요. 111.
좀 이상하잖아. 그치? 요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둘 다 없습니다. 없다예요, 없다. 자, 그러면 또 대칭축을 포함하는 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 요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일단 얘와 얘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거리를 보게 되면 요만큼의 거리보다 요만큼의 거리가 더 멀죠?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이 올라갔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그냥 후보군도 안 돼. 근데 얘는 후보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만약에 요거를 포함 안 한다고 하면 요거보다 작은 걸 내가 골라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맥시멈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소값이 없냐? 그건 아니야. 최소값은 있잖아요. 대칭축의 함수값, y값, 꼭지점의 y값. 괜찮죠? 얘가 곧 뭐가 된다? 최소값이 존재한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등호가요, 이거 앞으로 배울 거니까 제가 더 강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혹은 이렇게, 얘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얘들의 그 차이를 없앤 거, 아니면 이 차이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확률과 통계에서요.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이 x의 범위가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그냥 무시하거든요. 근데 거기 빼고는 당연히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얘 봐봐요. 얘는 있고 얘는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구간 자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x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했을 때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요거는.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냥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대칭축을 찾는 거예요. 대칭축.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봐요. x-1의 제곱으로 하고 그 다음 빼기 1 더하기 a,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일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대칭축이 얼마라는 게 눈에 보여? 1이라는 거. 물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이용하셔도 괜찮지만, 자, 그럼 얘는 1이라는 그 기준점이 있고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그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됐죠? 자, 얘가 1이야. 근데 문제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여기 더 멀리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요 정도는 알잖아. 그치? 1부터 2까지보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멀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더 높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이 돼? 최대값. 얘는 무슨 값? 최소값이 되겠다. 얘 2일 때의 함수값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야. 괜찮죠? 자, 그럼 넣어요. f에 마이너스 2를 넣고요. f에 1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값이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저걸 바탕으로 문제의 a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부터 넣어보자. 1 넣게 되면 1 빼기 2 더하기 a인데 얘가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러면 이거 처리하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 됐죠? 자, 그래 놓고 최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넣어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4 플러스 4 그리고 a값 마이너스 3이야. 얼마예요 그럼?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거 두 개 더하래요. 얼마? 2가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요거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싫다. 그래프가 그리기 싫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대칭축만 찾아. 그럼 fx라는 걸 어찌저찌해서 이제 요거까지는 했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야. 그러면 후보군을 정하는 거죠. 1, 하나 후보군. 또 양 끝점이야 무조건. 마이너스 2와 2. 자, 요 세 개에 대한 뭘 구한다?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함수값. 자,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판단이 돼. 왜냐면 1일 때 대칭축이기 때문에 얘가 포함되냐 안 되냐만 좀 중요했으니까 제가 써본 거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얘는 무조건 최소값이라는 게 결정이 나요. 됐지? 자, 그럼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와 2 중에 하나를 대입해가지고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거리까지 생각 안 하고 난 그냥 단순하게 계산으로만 하겠다, 기계적으로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가지고 따지는 거야. 9 빼기 1 더하기 a. 또 여기 2 넣게 되면 1 빼기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없어져. 그러면 8 더하기 a고요. 얘는 a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커요? 아, 당연히 8 더하기 a가 더 크지. a가 음수든 양수든 0이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최대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양 끝점과 어디? 대칭축을 확인해서 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것보다. 근데 이걸 좀 종합을 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거리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좀 뭐 멀어져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제일 좋겠죠. 제가 몇 가지 좀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하고 이제 유사하기는 한데 앞에 함수로 예시를 본 적은 없으니까, 자, 뭐 한 두 개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함수가 있더라. 근데 얘가 범위가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얘는 사실 뭐 편하죠. 그래프 그리는 게. 왜? 얘가 인수분해가 편하잖아. x에 x 빼기 2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이 될 거고, 어디와 어디를 지나요? 0과 2를 지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와 3은 여기 0인데 좀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괜찮아. 여기 어느 정도 마이너스 2, 그 다음 3. 자, 그럼 비교를 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어떤 게 더 길어요? 여기 더 길잖아. 여기 더 길잖아요. 여기 더.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대입하면 무슨 값이 나오겠다? 최대값이 나오겠다. 됐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뭘 포함하고 있어?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 있다면 최대값이 될 거고, 얘는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구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8이네요. 8. 오, 커. 그 다음에 1 넣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얘가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죠? 또 하나 정도 또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뒤집어져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걸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거나 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칭축만 찾아보는 것도 팁이라고 했잖아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도 돼. 이렇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3부터 얼마까지? 0까지가 되는 거다. 어디가 더 멀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멀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뭐든 된다니까요.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중에.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8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6이고요. 얘가 최대값.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 넣어야 돼? 0 넣어야 되겠죠? 0 넣으면 그냥 2다. 얘가 최소값이 되는구나. 됐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넣었다.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9에 더하기 12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얘는 14에서 9 빼니까 5가 되겠죠? 아, 이도저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제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대칭축이 포함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대칭축 포함 안 하잖아요.
무조건 증가 쪽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감소 쪽이야. 그러니까 양 끝점 대입하면 끝나니까 너무 심플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유제 4번도 가볼까요? 기본적인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해봤고, 0부터 3까지 해서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의 최대값이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잘 봐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야. 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지만 뭘 체크해라? 대칭축을 체크해라. 마이너스 2a분의 b 좀 외우세요. 요거 대칭축.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요거 처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 마이너스 묶어. x제곱 플러스 4x야.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a다. 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제곱식.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요거 처리하면 플러스 4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도 대칭축이 보이긴 하잖아. 자, 그러면 어쨌든 요 대칭축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최대든 최소든 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때? 요 마이너스 2는요 이 범위 안에 없어. 그치? 없어. 그러니까 얘는 0부터 3 사이에 있는 건 양 끝점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x는 0. 그러면 f에 0이 될 거고요. a가 될 겁니다. x는 3을 넣어요. f에 3이 되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미지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긴 a고 여긴 마이너스 21 더하기 a잖아요. 아니 a라는 데에서 21을 뺀 거랑 아무것도 안 한 거랑 어떤 게 커? 아, 얘가 크죠. 당연히. 얘는 뭐고? 최소값이고. 됐어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까? 이 그래프 위로 볼록이에요. 이렇게. 그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0부터 3이잖아. 여기쯤이 되겠지. 그럼 요 안에서의 0일 때가 무슨 값? 최대값. 3일 때가 무슨 값? 최소값이구나. 실제로 그렇잖아. 맞죠? 자, 최대값이 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5란 얘기고요. a가 5가 될 거고 여기에 넣게 되면 마이너스 10 아니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맞죠? 요 5 넣게 되면 마이너스 16 요게 최소값이 된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랑 그 다음에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네. a 얼마였어? 5였죠? 그 다음 최소값 마이너스 16 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겁니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 수학을 많이 포기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면 여기 2차 함수 그리면서 내가 그래프는 정말 그리기 싫은데 그려야 되는 거야, 자꾸. 근데요, 여러분 이거 익숙해져요. 정말. 구구단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려웠다니까. 기억 안 나겠지만. 어려웠어. 선생님 딸이요. 이제 그 한글을 조금씩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숫자들도 해요. 예전에 처음에 숫자 할 때 지금은 제대로 하는데 첫째 1부터 이제 8까지 가면 무조건 10인 거예요. 9를 항상 빠뜨려.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을 해도 9를 빠뜨리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냥 제가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냥 하윤아 1, 2, 3, 4, 5, 6, 7, 8 9야. 9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프 그리기 어려워도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셔야 이 수학이라는 건 이게 대수적인 것과 기하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막 종합이 돼서 생각의 흐름들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셔야 됩니다. 자, 유형 4번의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 하나 갖고 와봤고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야.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x제곱 더하기 2x에 플러스 1에 빼기 1 더하기 a야. 앞에 거랑 이제 유사하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대칭축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포함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무조건. 그 최대값 얼마? 여기 뒤에 있네. 1 더하기 a더라. 괜찮죠?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여기 마이너스 2야. 여기 1이야. 이렇게. 자, 어디가 더 멀어요? 어디가 더 멀어? 여기가 더 멀어.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1 넣어보자. 1 넣게 되면 얘에다 넣으면 마이너스에 4에 더하기 1 더하기 a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뭐가 됐대요? 합이 6이 됐대요. 그럼 더해보지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2a는 6이더라. 2a는 8이고요. a 얼마? 4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한다. 어차피 저게 대칭축 안에 있는 거니까 확인은 했어. 그럼 세 개 다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큰 거, 그게 최대.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최소.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프가 제일 최선이라는 거.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 부등식까지 연결이 돼. 2차 부등식에 대한 그 해결까지도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뭐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한 거, 2차 방정식에 대한 걸로 딱 끝이 아니에요. 부등식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는 뭐 3차, 4차,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 그때도 최대 최소 또 배우거든요. 또 배워. 그럼 여기에 사용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또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계속 붙여간다니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도자기를 한번 구운 적이 있거든요. 도자기 그 물레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틀을 만들어 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흙 조그만한 걸 조금씩 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만한 항아리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이만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거 하고 거기에 조금씩 붙여가면서 이제 손으로 하고 또 떼낼 거 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지금 여러분들 도자기 완성하는 과정 중에서 다듬어 가는 거라고요. 살을 붙여가면서. 근데 그 손길 하나하나를 정말 잘 하셔야 나중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충분히 마무리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 파트는 문제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통해 반복학습하시고 그래프하고 방정식하고의 관계, 최대, 최소 이런 것들 정말 익숙하게끔 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개념 퀴즈 나가니까요. 그거 푸시고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